이 이야기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실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설날 아침, 김영숙의 집은 분주했다.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부엌에 들어선 김영숙은 이미 떡국떡을 불리고 소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또 그 시어머니가 배웠을 방식 그대로 김영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지윤이 들어섰습니다. 오전 6시 30분 서둘러 출발했음에도 시어머니보다 늦게 도착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얼굴에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영숙은 며느리를 힐끔 바라보더니 도마를 내밀었습니다. 지윤아, 여기 파 좀 썰어라. 최지윤은 코트를 벗어 걸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반말로 대했지만 그것은 김영숙 세대의 당연한 습관이었으니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최지윤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은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거든요. 어머니, 사실 요즘은 명절 음식도 많이 간소화되는 추세예요. 떡국만 제대로 끓이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명절이 어떻게 간소화돼? 명절은 명절답게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최지윤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제사 음식도 간소화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너무 많은 음식이 낭비된다고. 낭비?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이 어떻게 낭비야? 명절은 조상님을 기리는 날이야. 그걸 이해 못하면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야. 김영숙의 말에 최지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전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며느리 자격이라는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35살의 워킹맘인 최지윤에게 시어머니의 말은 너무나 구시대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전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 몸도 힘들고 음식도 남게 되니까요. 저희 집에도 음식이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하니?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 김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 집에서 내가 하는 일에 왜 참견이야?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지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집은 시부모님 집이니 자신은 영원한 손님인가요? 벌써 결혼 10년 차인데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윤아,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놔두렴. 이정훈이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다툼을 들었는지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방식을 존중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니? 최지윤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번 이랬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등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항상 며느리인 자신에게 떨어졌고요. 알겠어요, 여보. 최지윤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이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 방법은 언제나 아내가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최지윤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파 썰던 것은 마저 할게요. 잠시만요. 최지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설날 아침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그녀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이 지겨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완고한 고집, 남편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자신의 참을성 없음.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하지? 최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녀는 10분 정도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명절도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지우는 말없이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고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설날 아침의 햇살은 밝게 비추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날 내내 김영숙과 최지훈 사이의 어색한 기류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필요한 대화만 나눴고 그마저도 짧고 건조했습니다. 이정우는 그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아들 이민혁은 부모님과 아내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민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하고 무슨 일 있었어? 최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명절 음식 준비하는 방식 차이랄까? 그런 거로 하루 종일 얼굴 붉히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최지훈은 남편의 말에 더욱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아내의 감정보다 어머니의 체면이 먼저였죠. 여보, 나도 내 입장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 것도 알고 전통을 중요시하시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민혁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소홀히 한다면 불효자가 될 것이고 아내의 편을 들지 않으면 무책임한 남편이 될 테니까요. 어머니께 내 마음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어머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시간을 좀 두고 이야기해 볼게. 그냥 서로 오해한 거니까 풀리겠지. 하지만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민혁이 어머니에게 최지훈의 마음을 전했을 때 김영숙은 오히려 더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구박했다고? 내가 언제? 나는 그저 명절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뿐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 그 후로 2달 동안 김영숙과 최지훈의 관계는 급격히 소원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던 시댁 방문도 격주로 줄었고 통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죠. 이민혁은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3월 중순 김영숙의 70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최지훈은 이 기회에 화해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일에는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해서 가볼게요. 정말?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최지훈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는 고급 캐시미어 스카프도 샀죠. 화해의 마음을 담아서요. 생일 당일 최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김영숙은 문을 열어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라.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최지훈은 갈비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김영숙은 묵묵히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감사함과 불편함이 교차했습니다. 고맙다. 식탁에 놓아라. 최지훈은 선물 상자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김영숙은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회색 캐시미어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색이 참 고와서 어머니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김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경계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윤아. 참 예쁘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손자 이야기. 이전처럼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최지윤이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김영숙은 새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정우는 출근했고 집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차 여기 있어요. 스카프 두르셨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김영숙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이런 색도 어울리나? 네, 정말 잘 어울려요. 어머니 피부가 하얗잖아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최지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날에 불편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 자격으로 평가했던 그 순간이요. 김영숙이 부엌으로 향했을 때 최지윤은 거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시어머니의 돋보기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숙은 70이 넘어가며 노안이 심해져 책이나 신문을 볼 때 항상 이 안경에 의존했습니다. 순간 최지윤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안경을 잠깐 숨겨보면 어떨까? 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녀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설날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에 대한 작은 복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고요. 최지윤은 주변을 살피다가 재빨리 안경을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 돌려드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지윤아, 내 안경 못 봤니? 잠시 후 김영숙이 거실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신문 좀 보려고 하는데 안경이 안 보이네. 안경요? 제가 못 봤는데. 최지윤은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어디 갔지? 김영숙은 소파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어머니. 최지윤은 일어나 거실 곳곳을 살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숙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아이고, 그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훈이가 저번에 사준 거라 더 아깝네. 최지윤은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의 불안한 모습을 보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머니. 최지윤은 가방 속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려드려야 할까?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훈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정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김영숙은 안경 찾는 일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곧 다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훈아, 잘 왔다. 근데 내 안경이 안 보여. 내가 저번에 사준 그 돋보기. 어머니 안경요?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최지윤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제 와서 가방에서 안경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에게 들키면 설날보다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이정훈은 코트를 벗어걸며 물었습니다. 어디에 두신 것 같아요, 어머니? 여기 소파 옆 탁자에 뒀는데. 내가 확실히 여기 뒀어.
제가 어머니 방도 찾아볼게요. 최지윤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하며 그녀는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방에 가서 안경을 꺼내두고 찾았다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정훈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서랍장 쪽 볼 테니 당신은 침대 근처 좀 봐줘. 최지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방에서 안경을 꺼낼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침대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는 없네요. 아니,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을까? 이정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실에서 계속 계셨다면서요? 최지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이 방을 나와 다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김영숙은 여전히 소파 주변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경 말고 다른 안경은 없으세요?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돋보기야. 아이고, 어디 갔을까? 최지윤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장난삼아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화해는커녕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가방 좀 빌려줄래? 갑자기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소파 밑을 비춰볼게. 최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가방? 왜? 핸드폰 있잖아요. 배터리가 없어. 당신 거 좀 빌려줘. 아, 내 핸드폰도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잠깐만요. 내가 소파 밑을 볼게요. 최지윤은 급하게 소파 쪽으로 향했지만 이정훈의 의심은 이미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윤 씨, 가방 좀 줘봐. 이정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지윤은 멈춰섰습니다. 이정훈이 지윤 씨라고 부른 것은 그가 화가 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윤 씨라니. 왜 그래요, 여보? 내가 뭐. 이정훈은 최지윤의 가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가방 좀 열어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영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훈아, 왜 그러니? 지윤이 가방에 왜? 이정훈은 대답 대신 최지윤에게서 가방을 가져와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영숙의 돋보기 안경을 꺼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이정훈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최지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게. 최지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장난으로 잠깐. 곧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장난? 이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안경을 찾으며 불안해하시는데 그게 장난이야? 김영숙은 말없이 안경을 받아 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최지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장난으로 잠시만 하려고 했는데. 장난? 김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놀리는 게 재밌어?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최지윤은 눈물을 참으며 변명했습니다. 정말 잠시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정훈은 분노에 찬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설날 때 어머니랑 안 좋았다고 복수하려고? 이게 화해하러 온 사람이 할 짓이야? 최지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정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의 행동 깊은 곳에는 설날 때의 서운함,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복수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나가. 이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여보.
최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랑 어머니한테 시간을 좀 줘. 지금은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최지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김영숙은 외면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정우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시죠? 김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화해하려고 마음 열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니 지훈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단단히 얘기할게요. 아니다. 이제 됐다. 김영숙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이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을 뿐입니다. 최지우는 시댁 아파트를 빠져나와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해하러 온 자리에서 관계를 더 악화시켰으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이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지윤의 집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민혁이 돌아온 지 3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아내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최지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따금 남편을 힐끔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라도 좀 해줘요. 이민혁은 대답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바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민혁이 마침내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안경 찾으시는데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잖아. 그게 어떻게 순간적인 거지? 최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인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시어머니가 안경을 찾는 내내 돌려주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당신이 화해하러 왔다고 마음 여셨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시니 얼마나 충격이셨겠어. 최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자신의 상처와 서운함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설날 때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항상 양보하고 맞춰주고 노력하는데도 늘 부족한 며느리인 것 같아서 이민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 이제 어떻게 어머니를 뵙냐고.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어머니께 전화드려도 될까요? 이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아버지도 많이 화가 나셨고 아버지한테도 사과드려야겠네요. 그때 이민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네. 이민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당연히 어머니 편이죠. 네, 죄송합니다. 최지윤은 불안한 눈으로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통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민혁은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셔?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 최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대. 당신을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당분간 왕래하지 말자고 하셨어. 그럼 어떻게 사과해요? 전화라도. 전화도 받기 싫다고 하셨어. 이민혁의 목소리는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칙주의자시라는 거 알잖아. 한번 결정하시면 잘 안 바뀌시고. 최지윤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해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관계 단절로 이어질 줄이야.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네요. 이민혁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윤아, 솔직히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 어머니도 잘못하신 부분이 있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이제 어떡하지? 내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할게요. 아버님이 화가 나셔도 지금은 아니야. 시간을 좀 두자. 아버지 성격 알잖아. 지금 가면 더 상황만 악화될 거야. 최지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민혁은 슬쩍 손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난 좀 쉴게. 머리가 아파. 이민혁이 방으로 들어가고 최지윤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단순한 장난이 가족 전체의 분열로 이어지다니. 다음 날 이민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최지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부모님 댁에 들를게. 어머니 상태도 봐야 하고.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어머니가 당신 얼굴 보면 더 상처받으실 거야. 알겠어요. 최지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요. 이민혁은 묵묵히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전할게. 근데 아버지가 들으시면 또 화내실 거야. 그날 저녁 이민혁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고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셔요? 최지윤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많이 상처받으셨어. 말씀은 별로 안 하셨지만 이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많이 나 계세요. 사과 전했어? 이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했어. 근데 아버지가 중간에 끊으시면서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아마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뜻인 것 같아. 이민혁은 무력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최지윤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민혁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윤아, 이제 와서 자책해도 소용없어.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아버지도 결국은 마음을 푸실 거야. 정말 그럴까? 글쎄, 아버지가 원칙주의자시라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은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지윤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가족 관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날 밤 최지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고집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주말 아침, 최지우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민혁이 침실에서 나와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찍 뭐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장게장 담그고 있어요. 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직접 갖다 드리고 제대로 사과하려고요. 이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버지가 만나지 말자고 하셨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어색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질 텐데. 최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니 내가 바로 잡아야죠. 이민혁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난 당신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성격 알잖아. 특히 아버지는 한번 마음 닫으시면 쉽게 안 푸세요. 지금 가면 상황만 악화될 수 있어. 그럼 언제 갈 수 있는데? 일주일 후? 한 달 후? 아니면 영원히 안 만나는 거야? 이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지우는 남편의 망설임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진 않겠지만 아버지 고집을 생각하면 최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가족관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이민혁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두자. 내가 중간에서 계속 노력할게. 그날 오후 이민혁은 다시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최지우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이민혁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최지훈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이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많이 나 계세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 어머님은요? 어머니는 많이 상처받으셨어. 당신을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런 배신을 당하셨으니. 이민혁은 말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특히 당신이 일부러 안경을 숨긴 게 화가 나신 거야. 어머니 약점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최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니 자신의 행동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이런 식으로 어르신을 대하다니. 이민혁은 침묵했습니다. 그도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지우는 평소에는 현명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는지. 여보, 나도 잘못했어. 이민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내가 설날 때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했어야 했는데 그냥 상황을 넘기기 급급했잖아. 당신 마음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최지우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른스럽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민혁은 몇 번 더 부모님 댁을 찾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손주들과의 만남도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시면서. 이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최지우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뵙고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게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니야. 아버지가 더 화나실 거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잖아. 최지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민혁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버지 고집이 세니까 기다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세요. 이민혁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마음을 닫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럼 이대로 포기하자고? 가족관계를 그냥 끊자고?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자는 거야.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이민혁과 최지윤, 둘 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평정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민혁이 먼저 진정했습니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냥 양쪽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 최지윤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입장도 이해해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그때 이민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 김영숙이었습니다. 어머니, 네. 이민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민혁은 급하게 자켓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지윤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대. 어머니가 지금 많이 불안해하셔. 설마. 최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일 난 거 아니야? 자세히는 모르겠어. 일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같이 갈게. 이민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보면 더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 최지윤은 비록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상황 알려줘. 이민혁이 급하게 집을 나서고 최지윤은 홀로 불안한 마음으로 남겨졌습니다. 설마 자신 때문에 시아버지가 병까지 나신 건 아닐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이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검사 결과 심각한 심장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최지윤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셨어. 내일 퇴원하실 거야. 그래도 다행이다. 최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닐까? 이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말로는 요즘 아버지가 많이 예민해지셨대. 특히 당신 얘기만 나오면. 최지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시아버지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니.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윤아, 자책하지 마. 아버지도 원래 혈압이 있으셨고, 그래도 내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잖아. 이제 어쩌지? 이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정훈이 퇴원한 다음 날, 이민혁은 혼자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최지윤은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이민혁이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떠셔? 최지윤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이민혁은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으신 것 같아. 하지만 의사가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대.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나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셨어? 이민혁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분간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스트레스 받을까봐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시고 최지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직접 찾아뵙고. 안 돼. 이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니야. 아버지 건강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럼 영원히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야? 가족인데? 이민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어떻게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가족의 건강과 화합을 위협할 정도로 커질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최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직접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께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님의 안경을 숨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린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제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가족이기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언제든 찾아뵙고 직접 무릎 꿇고 사과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며느리 최지윤 올림. 최지윤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이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부모님께 전해주세요. 이민혁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갖다 드릴게. 그날 저녁 이민혁은 부모님 댁에 들러 최지윤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영숙은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이정우는 표정 변화 없이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지윤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후회? 그게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이정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버지, 가족인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하기 어려운 거다. 이정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믿었고 그 믿음이 깨졌으니 더 큰 배신인 거지. 김영숙은 조용히 봉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그리움까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숙은 말없이 봉투를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나도. 아직은.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이정훈이 아내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머니 약점을 이용해서 놀렸잖니.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알아? 이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민혁은 최지훈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구나. 지훈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아직은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민혁은 계속 부모님 댁을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민혁과 부모님 사이에도 약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지훈이 편만 들어? 이정훈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냐? 아버지, 전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다시 화합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화합? 신뢰 없는 화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민혁은 아버지의 고집 앞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최지훈에게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셔. 이대로는 정말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 최지훈은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민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의 분노와 실망은 이제 연민과 이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당신이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원칙적으로만 생각하셔서 그래. 그래도 내가 어른을 그렇게 대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고 당신은 그걸 하고 있어. 최지훈은 남편의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내일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내가 직접 부모님 댁에 찾아갈게요. 이민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니 내가 직접 해결해야죠. 이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다음 날 오후 최지훈과 이민혁은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시부모님이 자신을 만나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민혁이 먼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상황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 계시면. 최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민혁이 아파트로 들어가고 최지훈은 차 안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이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지 않겠대. 어머니도 아버지 뜻에 따르신대. 최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일단 집에 가자. 내가 내려갈게. 이민혁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치고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만나주지 않으시겠대? 이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셔. 신뢰가 깨진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 최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어쩌지? 지금은 돌아가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지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가족 전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다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지훈은 침실로 들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민혁은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훈아, 자책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 그럴까? 아버님은 너무 단호하신 것 같은데. 이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최지훈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이민혁의 지지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민혁은 일주일에 한두 번 부모님 댁을 방문했지만 최지훈에 관한 이야기는
완전히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손자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도 최지훈이 함께 오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민혁은 종종 아이들만 데리고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최지훈은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깊은 후회와 자책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최지훈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아이들만 데리고 부모님 댁에 다녀오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민혁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괜찮겠어?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 최지훈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이민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너무 자책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마음을 푸실 거야. 그럴까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원칙주의자시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계속 설득해 볼게. 다음 날 이민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최지훈은 집에 홀로 남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자책의 생각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오후가 되어 이민혁과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과 간식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지만 이민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방으로 간 후 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로. 여전히 당신 이야기만 나오면 아버지가 굳어지셔. 어머니는 좀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긴 한데. 어머니가요? 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왜 안 왔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대답도 안 하시던데 어머니는 조금 표정이 슬퍼 보이셨어. 그리고 내가 나올 때 어머니가 따로 불러서 지훈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시더라고. 최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는 조금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단호하시니 어머니도 쉽게 마음을 표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네요. 이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자. 그날 밤 최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최지훈은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영숙이 좋아하는 한과와 차를 샀죠. 그리고 정성스러운 편지도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개인적이고 진심 어린 내용으로요. 어머니께 지난 한 달간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한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상처를 드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한 번만 더 품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며느리 지훈 올림. 최지훈은 편지와 선물을 이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아버님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어머니께만 조용히 드려주세요.
이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회사 끝나고 들를게. 다음 날 저녁 이민혁은 퇴근 후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동네 산책을 나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민혁이 조심스럽게 선물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김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니? 지훈이가 어머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숙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민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내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만 듣지 마시고 어머니 마음도 중요해요. 어머니도 지훈이 보고 싶으시잖아요. 김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며느리가 그립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정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이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숙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훈이 돌아온 것입니다. 김영숙은 황급히 편지와 선물을 치웠습니다. 아버지 오셨네. 난 이만 가볼게요. 이민혁이 서둘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민혁은 최지훈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 읽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최지훈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가 아버님을 설득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글쎄, 어머니도 아버지 앞에선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아. 최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열린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민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정말요? 이민혁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데려다 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이민혁은 기쁜 표정으로 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아이들을 데려다 달래. 주말 내내 봐주신대. 정말요? 아버님은요? 아버지는 내일 동창회에 가신대. 어머니가 아이들이 보고 싶으시대. 최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들도 좋아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민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지훈은 집에 남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진전이 있다는 것이 기뻤으니까요. 오후에 이민혁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최지훈이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이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셔. 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응. 아버지가 내일도 종일 동창회 모임이 있으시대. 그 시간에 당신이 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셔.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걸 원치 않으시나 봐. 최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정말 다행이다. 내일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자연스럽게 해. 어머니도 당신 만나고 싶어 하셔. 이제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될 거야. 다음 날 최지훈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숙이 좋아하는 과일과 차를 준비했고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민혁은 그녀를 부모님 댁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긴장되네요. 차 안에서 최지훈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야. 아파트에 도착하자 최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서 최지훈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돼. 이민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김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불편함과 기대감,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왔습니다. 이민혁이 인사했습니다. 들어오렴. 최지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영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최지훈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조금 준비했어요. 최지훈은 과일과 차를 담은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김영숙은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앉아라.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민혁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잠시 아이들 방 좀 보고 올게요. 이민혁이 자리를 비우자 최지훈과 김영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최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요. 김영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니?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모욕했느냐는 물음이자 내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최지훈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제가 설날 때 어머니께 상처받았어요.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어리석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렸어요.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김영숙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녀도 설날에 했던 말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설날에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김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절이라고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최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김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요즘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알아. 내 방식만 고집한 게 미안하구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김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안경을 숨긴 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에요.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요. 김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도 엄마 얘기를 자꾸 하고, 최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지만 김영숙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문제야. 아버님은 아직도 많이 화가 나 계신가요?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원칙주의자라서 한번 마음을 닫으면 쉽게 풀리지 않아.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할 것 같구나. 그때 이민혁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화 잘 되고 있나요?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어머니가 저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최지윤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아직, 아버지는 내가 계속 설득해 볼게요. 이민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도와주세요. 김영숙은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 해볼게.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세 사람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 서서히 예전의 편안한 분위기가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김영숙이 최지윤을 불렀습니다. 지윤아, 내 어머니, 다음 주에 내 아버지 생신이야. 그날 내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는 게 어떨까? 최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버님이 저를 만나주실까요? 생신날이니까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실지도 모르지.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을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지윤과 이민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와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지윤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이제 아버지만 남았네. 이민혁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생신에 과연. 걱정 마, 여보. 이번엔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드릴게요. 아버님도 언젠가는 마음을 여실 거예요. 다음 주 이정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최지윤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를 직접 양념해서 만들었고 선물로는 고급 넥타이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최지윤과 이민혁 그리고 아이들은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지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시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영숙이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최지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많이 얘기해놨어. 최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가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이정훈은 손주들을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최지윤에게 닿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정훈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진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최지윤은 자신이 준비한 갈비를 내놓았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정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음식은 받아들였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최지윤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고 대신 이민혁이나 김영숙, 손주들과만 이야기했습니다. 최지윤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 최지윤은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아버님,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어리석고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아버님의 신뢰를 깨뜨린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정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완전한 거부가 아닌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지윤의 눈에 희망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진심으로 노력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민혁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여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렸잖아. 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겠죠.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깨진 가족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는 희망이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시간이.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연결은 비록 약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